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연인이 바람을 폈을 때 일방적인 관계 정리를 요구할 때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연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타인을 폭행하는 일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이 안 되기에 피해자인 연인이나 폭행 장면을 목격한 자가 신고한다면 형사사건에 연루될 것입니다. 연인 사이에 일어나는 데이트 폭행 처벌은 많은 경우 단순 폭행죄뿐만 아니라 감금, 협박 등의 혐의도 받게 되어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폭행으로 인하여 연인이 다치기까지 하였다면 상해로 실형이 선고될 위험도 다분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혐의가 적용되었을 때는 부당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피해자가 데이트 폭행 처벌을 원치 않을 때는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데이트 폭행이란 단어가 흔히 사용되기 이전에는 연인 간의 다툼은 연인끼리 해결한다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하였더라도 금방 고소를 취하기도 하였는데요. 현재는 중한 범죄로 발전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허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데이트 폭행 처벌이 단순 폭행죄에 준할 것이라고 여기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해결될 것이라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안에 따라서는 여러 혐의가 경합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는 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특수 폭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 폭행은 2인 이상이 폭행을 행사하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행사하였을 때 해당하는데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연루될 위험이 큽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을 피해자 주변에 던지는 행위를 하였을 때도 특수 폭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트 폭행 시에 같이 혐의를 받기 쉬운 범죄 중에는 감금죄도 있습니다. 감금은 상대방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을 때 성립되는데 유형력을 행사하여 차에 태운 다음 내리지 못하게 운전을 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쳤다면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가 적용되어 데이트 폭행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데이트 폭행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혐의들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특수 폭행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상해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감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감금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최근 검찰은 이별을 통보한 연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앞에서 감시하고 연인을 감금한 후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의 행위를 한 김모 씨를 특수폭행 및 특수중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는데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선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처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하였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처벌 불원을 하더라도 범죄 행위가 심각한 경우에 이른다면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데이트 폭행 피해자들이 폭행을 행한 가해자를 탓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여기는 트라우마를 가졌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데이트 폭행 피해자의 모습이 있다고 보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트 폭행 피해자가 처벌 불원. 그러나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 A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하며 수년간 B씨를 괴롭혔습니다. 사건 당일 B씨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A씨의 전화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B씨가 뒤늦게 답장을 하자 A씨는 B씨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A씨는 B씨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억지로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또 B씨의 바람을 의심하였습니다. B씨가 아니라고 부인하였지만 거짓말이라고 여긴 A씨는 차를 세우고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가격해 다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던 차량이 구타를 당하는 B씨의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상해와 감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처벌 불원을 위하여 여러 차례 탄원한 점을 특별히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던 것인데요. 2심 재판부는 B씨가 제출한 탄원서 내용은 피고인이 아닌 본인의 탓이라고 죄책을 돌리는 등 합리성이 매우 결여돼 있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시점에 피해자가 뒤늦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점을 참작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데이트 폭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두드러져 단순 폭행 사건처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데이트 폭력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법 청원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였을 때 데이트 폭행에 대한 처벌 수위는 더욱 강해질 것이므로 더욱이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라 판단됩니다. 폭행을 휘두른 것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길 원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